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저희 어제 쉬었고 엊그저께 수업에서 이제 플렉스로 간단한 활용해보는 것까지 진행을 좀 했어요. 자, 오늘부터는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 스크립트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좀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딱 하고 다음 주부터는 JSP를 활용한 게시판을 또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게 만들 때에는 제가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던 대로 웹 환경을 구축을 할 거고요.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사이트를 접속해 볼 수 있게끔 진행을 좀 해볼 거예요. 네트워크의 기능을 좀 가지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단계가 되었다고 했을 때 진짜 완전한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약간 반쪽짜리 네트워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서 제가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라고도 하겠지만, 같은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제 거를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아직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념을 말씀드리게 될 배포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얘를 하려면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서버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서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코드를 잘 얹어가지고 배포를 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뭐 도메인이 필요하면 도메인을 구매해서 그걸 적용시키는 것까지 해야 될 일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포를 하지 않고 반쪽짜리 네트워크의 상태로 JSP 아티클 매니저를 한번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배운다라고 했는데, 사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되게 광범위해요. 우리가 얘를 진짜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많이 써보는 경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으로 제가 다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야 됩니다 라는 걸 다 알려드리고 가기에는 스크립트만 해도 몇 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고, 오늘 하루 딱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에 공부할 양은 되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거겠죠?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실질적인 메서드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런 거는 실제로 써보면서 쓰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 두 개 배웠을 때 이것과 유사한 다른 것들을 찾아내는 방식 같은 거, 어떻게 검색을 했을 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 이런 거를 알고 쓰는 거는 불가능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 생각을 뻗쳐 나가야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가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내용은 약간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정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문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요한 포인트, 주의사항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문법은 따로 알려드릴 게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안에도 조건문이나 뭐 반복문이나 있습니다. 똑같이. 자바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문법을 사용을 해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새로 배워야 되는 문법에는 함수 정의 부분 정도?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 함수냐 메서드냐 이런 것들이 동일한 의미로서 활용이 됐었죠. 자바스크립트는 좀 달라요. 이제 함수입니다. 자바가 함수랑 메서드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자바는 클래스가 없으면 코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코드든지 간에 무조건 클래스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애초에 자바는 그렇지 않으면 코드를 작성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제 뭐 함수냐 메서드냐 이거를 자바에서는 동일하게 봐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였던 건데, 사실은 함수와 메서드는 조금은 다릅니다. 원래는. 그리고 실제로 파이썬만 봐도 조금 달라요. 개념이 살짝 달라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메서드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가지고 처리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함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함수 생성,
이런 것들의 개념, 문법 정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거 말고 주의사항, 문법은 이거만 배우면은 엔간한 거 다 자바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죠. 이런 내용들을 좀 오늘 하루 동안 배워보고 이걸 활용해서 뭐 문제도 간단하게 풀어보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쓰면은 이제 그동안에 HTML과 CSS 가지고 했던 거에서 느꼈던 한계 같은 거를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해보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이만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 웹이에요, 웹. 이제 이 스크립트까지 배우면 웹 환경으로 띄운다라고 했으니까 웹사이트를 만들어내면 화면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화면, 뷰였어요, 뷰. 자, 누가 담당할까요? 이 뷰는 누구로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HTML과 CSS. 이거 가지고 화면을 그려냅니다. 근데 이 그려낼 때 이 두 녀석을 JSP라고 하는 파일로 처리를 할 거예요. JSP라고 하는 그 파일에, 얘 JSP도 결국엔 하나의 파일 확장자고 이런 파일 양식인 건데, 이 JSP라고 하는 파일 안쪽에다가 HTML과 CSS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던 대로 입력을 해서 실제로 디자인된 화면을 띄울 거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CSS 같은 경우는 별도의 파일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JSP를 활용해서 뷰를 띄운다. 근데 자, 화면만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HTML로 화면을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 놔봤자, A 태그를 아무리 링크를 걸어 놓겠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안 넣고 샵만 넣어 놓으면 기능적인 부분이 아예 없죠. 그쵸? 마우스가 바뀌어도 눌렀을 때 아무 동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뭔가 우리가 실제 웹을 쓰는 환경처럼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런 느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걸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 그쵸? 그리고 제가 입력을 한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갔다 오면서 이거 지금 로그인 할 수 있어 없어 판단하고, 할 수 있으면 로그인 된 메인 페이지로 보내주고, 할 수 없으면 너 이거 로그인 틀렸어 확인해 문자 보여주고, 이런 거 하죠. 자, 웹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화면에 존재하는 버튼, 클릭할 수 있는 요소들, 혹은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의 그 변화를 인지를 하고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내가 수행해야 될 기능을 실제로 수행을 해줘야 돼요. 화면만 가지고는 그걸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력을 했고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는 이 클릭 버튼에다가 메인으로 화면이 바뀌게,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이 바뀌게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 논블락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메뉴가 없던 메뉴가 생겨나고, 이런 거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화면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실제로 기능적인 요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 녀석들을 우리가 스크립트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죠. 스크립트. 근데 스크립트가 독단적으로 따로 파일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녀석이 이 JSP 안에 같이 녹아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화면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가 해당하는 기능들의 스크립트까지도 같이 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드펜에다가 이따가도 해보시겠지만 여기다가 JS 부분에 스크립트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얘가 여기다가 입력하는 이 내용들은 여기 헤드라고 하는 이 HTML 원본 태그 중에서 헤드라고 하는 이 영역 안쪽에 이렇게 코드가 작성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결국에 여기다 쓰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개념과 동일한 거다. 실제로 HTML 문서 안에 스크립트를 이렇게 삽입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수업에서 뭐 폰트 어썸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뭐 구글 폰트를 불러오거나 할 때 링크 가지고 불러온 거 있었고, 그리고 테일윈드 같은 거 불러올 때는 스크립트라는 태그로 불러왔죠. 스타일 시트 해가지고. 네, 이렇게 스크립트 열어서 불러오는 것도 스크립트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실제로 기능을 동작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코드를 넣는 것도 이 스크립트의 역할이에요. 결국에 HTML 문서 혹은 JSP 문서 안쪽에다가 우리가 입력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화면을 가지고 사용자가 나 이거 하고 싶어 입력 혹은 마우스 클릭 이런 것들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을 했을 때 스크립트를 통해 사용자가 지금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 정보들을 들고 뒤로 보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내줄게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자바 그 코드 부분, MVC에서 컨트롤러 서비스의 DAO 역할이었던 그 코드 부분, 이제 서버라고 얘기를 하죠. 백단.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백엔드. 그래서 서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녀석한테로 넘겨줄 겁니다. 스크립트가. 그러면은 이 백단 서버에서는 스크립트가 넘겨준 정보들을 바탕으로 뭐 데이터베이스를 가야 되면 뭐 컨트롤러 서비스 DAO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올 것이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올 일이 아니라면 뭐 서비스 로직을 통해서 어떠한 그 재가공이라든지 아니면 연산이라든지 완료한 다음에 다시 사용자한테 화면으로 돌려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웹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이 안쪽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개념들이 다른 것들이 끼지만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실제로 웹을 구축을 하면서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웹의 모양은 이런 느낌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죠. 자, 누가 프론트고 누가 백이에요? 사실 대놓고 제가 써놨죠. 뷰라고 하는 이 화면 쪽 얘가 프론트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백 써놨잖아요. 그럼 얘가 백엔드겠죠. 근데 정확히 따지면 이 녀석은 완전한 프론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갈립니다. HTML, CSS, JSP까지 포함시키는 건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HTML과 CSS를 가지고 진짜 화면을 디자인해내고 화면의 모양을 찍어내는 역할은 프론트엔드의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퍼블리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이 녀석들을 엄청나게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된다까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프론트엔드 기술자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본적인 걸 같이 병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프론트엔드는 뭐 하냐?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 결국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스크립트를 다루는 사람 정도라고 인식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에는 종류가 되게 많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웹 개발을 하면서 공부할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좀 비중이 되게 높은 기술력 중에 하나인 리액트라던가 아니면 노드 아니면 뭐 뷰라던가 이런 것들, 이게 다 결국엔 스크립트의 영역이잖아요. 이런 녀석들. 근데 우리는 얘는 안 할 거고 이 자바스크립트와 jQuery 가지고 생각을 할 건데 결국은 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이에요. 뭐 리액트건 뷰건 jQuery건 결국엔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라 결국 자바스크립트는 다 똑같은데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거를 내가 어떤 문법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모듈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다른 겁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에 최적화된 구성을 또 띄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컴포넌트가 주가 돼서 이제 분리를 좀 나눠서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뭐 jQuery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딱히 그런 거 없고 그냥 기능적인 요소들로 처리를 하는 편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특징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jQuery를 공부를 할 거다. 자, 얘도 뭐 실제로 다룰 때 얘기가 조금은 더 나오겠지만 jQuery 얘는 사실 요즘 세상에서 지금 현대 시점으로 봤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기는 해요.
jQuery 자체가 좀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jQuery가 사라질 겁니다. 이걸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사라질 거예요. 실제로 이미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근데 왜 수업에선 얘 배워요? 많이 사라지긴 했고 장점보다 단점이 많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했을 때 마주치게 될 녀석은 얘예요. 아닌 분들도 있겠죠. 물론 뭐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시거나 좀 이렇게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신다면 jQuery 못 볼 거예요. 거기 가선 보통 뷰나 리액트 같은 걸로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경우 몇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10명 중에 7, 8명은 다 이거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아직 SI 쪽에서는 jQuery를 다 못 버렸어요. 이 지방권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방권에서 대전에 있는 학원이고 이 대전에 있는 학원에서 취업을 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위치는 대전 세종이에요. 거기는 아직 jQuery가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물론 사실 뭐 jQuery를 자바스크립트를 배워, jQuery를 배워, 리액트를 배워, 뷰를 배워 뭐 하나만 제대로 배워 놓으면 다른 거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금방 습득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다 고만고만한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신입에 아무것도 잘 모르고 이제 막 분석하고 이제 막 적응하려고 하는 시점에 내가 아는 게 써 있는 거랑 모르는 게 써 있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여유가 되게 많다면은 jQuery로도 하고 뭐 리액트로도 하고 뷰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여유는 없으니까 선택을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jQuery가 단점이 되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장점도 뚜렷해요. 일단 쉬워요. 엄청 쉬워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바닐라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바닐라 스크립트에 비교했을 때 jQuery를 쓰고 안 쓰고는 일단 코드의 간결함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요. 진짜 쉽습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그런 레벨이 훨씬 난이도가 이지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은 뭐예요? 백? 이거는 결국 프론트엔드는 스크립트였고 백은 뭐죠? 얘는 흔히들 이제 제가 여기도 썼던 것처럼 서버예요. 서버. 여기서 말하는 서버가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실제로 그 요청은 웹상에서 웹서버가 받아요. 우리가 백엔드라고 칭하는 이 서버가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웹서버가 받아요. 근데 웹서버가 받아서 이제 그 일 처리를 하기 위한 부분을 우리 쪽 서버로 한 번 더 넘겨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 지금 서버라는 그 단어 자체는 계속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웹서버 그리고 우리가 또 제대로 웹을 구축하려면 DB 서버도 필요한데 이런 각각의 서버들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백엔드 쪽, 실제 우리가 작성하는 자바 코드 그 부분으로 넘어왔을 때 일 처리를 하고 그 일 처리에 대한 결과를 돌려주는 곳이 백엔드예요. 결국 서버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군가 나 이런 거 원해 라고 했을 때 그 원한다, 이걸 원해? 그럼 이거에 맞는 이거 줄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녀석을 서버라고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웹 서버냐, DB 서버냐, 아니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서버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차이를 좀 두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웹이라는 게 구성이 되는 건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퍼블리싱 부분까지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화면이 나오는 거니까 웹은 이런 삼박자가 골고루 코드가 이루어져야지 하나의 그 프로그램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자 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외주를 맡기거나 아니면 퍼블리셔 혹은 디자이너 분들을 한두 명씩 가지고 있어요. 좀 작은 규모가 작은 회사여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외주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개발자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했을 때 이 역할을 100% 수행해야 된다까지는 드물 거예요. 물론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좀 드물 겁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같이 갈 거예요. 처음 취업하는 회사가 되게 큰 규모의 회사고 체계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부서 자체가 프론트엔드 쪽이냐 백엔드 쪽이냐를 나눠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나눠졌다고 해도 우리가 진짜 얘만 하진 않아요. 같이 합니다, 같이. 왜냐하면 내가 기본적인 서버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 웹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둘을 같이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같이 배워서 왔을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서버 쪽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닌데 이 서버 쪽에서 뭐 한두 글자를 바꿔야 된대요. 그럼 이거 다른 팀한테 요청할 거예요. 내가 빨리 해야죠. 그래야 내가 일을 빨리 하죠. 이런 것 때문에 명확하게 부서가 나눠져 있어도 간단한 수정 같은 거는 그냥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수정을 했다면 그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얘네들이 합쳐져 있을 거예요. 나눠져 있지 않을 겁니다. 나누기도 애매해요. 웹은 특히 그래요. 만약에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웹보다는 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웹은 진짜 애매해요. 애매하고 비율이 웹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표기하지? 이렇게 해볼까? 웹이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프론트엔드 스크립트의 영역이 몇 퍼센트, 서버의 영역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서버에는 이제 DB를 그냥 포함시키겠습니다. 왜냐면은 서버가 하는 일들이 DB를 거치는 일들이 많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론트엔드의 영역이 거의 한 70%고요. 백엔드가 한 30%밖에 안 돼요. 웹은 특히 이래요. 웹은 화면이 거의 전부고요. 그 화면에서 동작하는 것들이 전부예요. 실제로 백단 서버가 할 일들은 DB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 컨트롤러 서비스 DAO 코드 작성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화면이라는 게 명확하게 없었고 출력으로 대체하고 있었으니까 컨트롤러가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았죠. 실제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거 가지고 컨트롤러가 출력에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했었으니까 그렇죠? 입력 받고 그거 이제 다 누가 가져가요? 뷰가 다 가져가요. 그러면 컨트롤러에 뭐 남아요? 요청을 받아들여서 명령어를 받아들여서 아 얘 이거 하고 싶어 하네? 서비스한테 부탁해. DAO한테 부탁해. 데이터 가져와. 가져온 거 누구한테 준다고요? 뷰한테 준다. 뭐에 담아서? 모델에 담아서. 그럼 뷰가 모델에 담겨온 데이터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씩 끼워서 화면을 만들어서 그 사용자한테 띄워주면은 그게 웹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단위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웹은. 물론 그럼 나중에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API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웹에서는 이 API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어떤 기능들을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웹에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동 로그인 기능을 작성하고 싶은데 그런 걸 만들고 싶은데 연동 로그인을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연동 로그인을 할 거야. 그러면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연동 로그인 그 API를 가져다가 우리 거에 넣어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될 건데 그 API를 쓰다 보면 프론트 쪽에서 호출해서 사용해야 되는 API가 있는가 하면 서버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30%를 먹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도 API를 안 쓴다. 그냥 순수한 일반적인 CRUD만 갖춘 게시판이다. 라고 하면 얘는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웹은 스크립트의 비중이 높아요. 근데 우린 스크립트를 또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하루만 공부를 하고 바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왜? 이거 다 배우고 하기에는 진짜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실제로 웹을 만들어 나가면서 적용을 시켜볼 거고, 시켜볼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몇 번째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냥 바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코드펜 연습장에서 스크립트를 다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콘솔이라고 하는 거 얘를 열어주셔야 돼요. 이 콘솔. 스크립트 작업을 할 때는 이 콘솔이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할 때도 그 개발하는 프로젝트 상황에서는 이런 콘솔은 없을 거니까 그때는 뭐 가지고 하냐면 이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여기 있는 이 콘솔 가지고 많이 해요. 이 콘솔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 자바 프로젝트 만들어서 할 때 콘솔의 역할이 뭐였어요? 우리가 system.out.println 같은 걸로 출력을 하면 출력문이 찍히는 곳이 콘솔이었죠. 그리고 뭔가 스캐너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으면 그 입력받는 곳이 콘솔이었죠. 얘도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출력문 언제 활용한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화면이 없는 게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기능을 사용자한테 대답을 보여주려고 출력을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이클립스 혹은 STS 이런 프로젝트 그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 안쪽에서 콘솔에 찍히는 녀석들은 사용자가 볼 일이 없겠죠. 없잖아요. 그쵸? 그럼 출력문 언제 쓰는 거예요, 자바에서? 개발자가 데이터 확인하려고 쓰는 거예요. 개발하는 와중에 개발자 스스로가 지금 이거 에러가 났는데 데이터가 어디까지 잘 들어왔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이런 거 확인해 보려고 쓰는 게 출력문입니다. 그 개발 중간중간에 단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콘솔 똑같아요. 이것도 개발자가 프론트 쪽, 스크립트 쪽을 다루다가 보면 지금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나?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당연히 있어요. 그거 확인하라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개발하는 중간에는 이 콘솔에 뭔가를 되게 많이 찍어보게 될 건데 그렇게 찍었던 거를 실제로 내가 이제 뭐 개발이 끝나고 서비스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다 지워주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 콘솔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F12만 눌러주면 뜨는 그 개발자 도구라는 곳에 그냥 뜰 거니까. 그렇죠? 여기는 잘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이 스크립트를 다룰 때는 꼭 필수다.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제가 이런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div 하나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자, 여기다가 div를 선택해서 컬러를 그린으로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초록 색깔로 들어가겠죠? 여기 폰트 사이즈는 주겠습니다. 이거는 얘한테 주지 말고 3rem 좀 더 키워서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웠으니까 div 찾아가서 컬러 그 글자 색을 초록색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 그럼 제가 여기다가 우리 이것도 했던 거죠. inline css라고 해가지고 스타일을 여기다가 뭐 볼드를 주겠다. 이러면 얘가 이겨요. 제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거 말씀드릴 때 얘도 보여드렸는데 다시 이걸로 하자. 얘가 레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자, 지금 스크립트한테 똑같은 녀석을 찾아내서 글자색 바꿔줘 라고 명령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기죠. 우선순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CSS가 가장 낮고요. 얘가 제일 낮은 뒷순위예요. 두 번째가 이 녀석, 그리고 첫 번째가 이 녀석입니다. 얘가 제일 힘이 강해요. 그래서 inline CSS로 뭐가 들어가 있었더라도 이 녀석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뭔가 명령을 한다면 얘가 제일 강하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스크립트 영역에다가 코드를 쓰는 행위는 사실
왜. 오케이. 이렇게, 아이, 조금 애매하네. 이거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JSP를 들어가면 이 구조를 쓸 거니까, 이건 지금 말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쓰는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빼고, 아이고. 스크립트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본 거예요. 힘이 가장 강하다. 그럼 이 상태에서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 자, 여기 콘솔에 아까 제가 여기다 뭔가를 입력을 하던 상황이 되면은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여기 뭐가 막 찍히죠? 이게 찍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우리 코드펜 연습장 이 녀석 자체가 코드가 변하면은 자동으로 계속 미리 보기를 갈아 끼워요. 그래서 우리 CSS 작업할 때도 자동으로 바로바로 반영이 됐죠. 근데 이 스크립트 영역 또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아직 써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 완전히 다 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는 중간중간에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럼 실행이 됐으니까 야 이거는 지금 문법에 안 맞잖아, 말도 안 돼 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콘솔에 계속 에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보기 싫으면은 console.clea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딱 실행이 됐을 때, 이 코드가 실행이 됐을 때 먼저 한번 비워내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서 에러를 다시 찍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얘 때문인 거고 비워집니다. 이렇게 안 비워지면은 계속 쌓여요. 콘솔에 계속 쌓이니까 이런 거 하나 달아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어떠한 결과를 찍는다, 우리가 출력문처럼 찍어낸다 라고 하는 거는 콘솔.로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러면 콘솔 로그에 그냥 찍힙니다. 저런 문자가 찍혀요. 그리고 콘솔 로그 말고도 이 안에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 뭐 확인용으로 찍을 거면 그냥 콘솔 로그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녀석들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수업 진행하면서는 간단하게 값 확인하는 경우만 있을 거라서 그냥 콘솔 로그 많이 찍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잠깐만. 시간이 지금 44분 좀 오버가 되긴 할 텐데, 그러면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하죠. 아까 제가 문법을 새로 배우는 부분이 이제 함수 생성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없애도록 하고, 여기에 ORM 그림 이건 그냥 두죠. 자, 제가 여기다가 썼던 이 한 줄의 코드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자, LET 이거는 지금 당장은 신경 쓰지 마세요. LET 그리고 옆에 있는 이 div 얘는 그냥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을 제가 지어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대미연산자가 나왔죠. 우리 지금 변수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하는 과정인데, 얘가 그 값 부분에 써 있는 걸 보면은 도큐먼트 점 들어가 있죠. 자, 도큐먼트가 뭘까요? 도큐먼트는 문서잖아요, 뜻이. 도큐먼트는 그냥 문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말하는 문서는 어떤 문서냐면 지금 이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HTML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드펜 연습장에서 이렇게 적어주면은 결국 이 안쪽 그 헤드라는 영역 안쪽에 스크립트가 들어가는 개념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그냥 그 문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HTML 문서 그 자체.
그걸 도큐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큐먼트에서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쿼리 셀렉터라는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문서 안에 존재하는 div라는 태그를 찾아서 이 자리로 가져옵니다. 그게 쿼리 셀렉터의 일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get elements by tag name. 얘도 요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get elements죠. 요소를 가져올 거야. 뭘로? 태그 이름으로 이 요소를 가져올 거야 라는 뜻인데, 이 녀석은 애초에 이름부터가 복수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0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쓰지 않게 되면은 레드가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elements by tag name, 얘는 국수계의 태그 네임, 이 div라는 태그 네임을 가진 녀석들을 다 가져와 봐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기다가 div를 하나 더 늘려서 안녕하세요 2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첫 번째 녀석만 레드로 바꿔버리는 거고요. 1을 또 넣으면 두 번째 녀석을 같이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div라는 태그는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get elements 복수계 다 가져와 봐 라고 하면 둘 다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데, 자, 이거 너무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순수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인데 뭐 크게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쿼리 셀렉터랑 이 get elements by tag name이랑 뭐 실질적으로 그 어떠한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선택해서 가져온다라는 개념은 비슷한데 가져오는 방식이 다르니까 쓸 때 주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요거 한번 볼 거예요. 펑션. 자, 제가 이 코드를 조금 작성을 했어요. 펑션 A 하고 소괄호 그리고 중괄호를 열었는데, 이걸 보면은 뭐랑 좀 유사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랑 유사하죠? 이 펑션? 자바에서 메서드 만드는 거랑 좀 유사한 느낌이죠. 펑션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만 제외를 하면은 사실 리턴 타입 들어가고 메서드 이름 있고 소괄호 중괄호 하면 자바에서 메서드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함수는 이 안쪽에다가 A라는 이름으로 지금 함수를 하나 만들어낸 건데, 이 안쪽에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함수 안에 방금 전에 이 글자색을 바꾸던 코드들을 함수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더니 얘는 어떻게 됐어요? 동작을 안 하죠. 동작을 안 하는 이유는 함수를 실행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 호출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얘를 호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아는 개념과 동일해요. 그냥 불러다 쓰면 돼요. 이거 실행문이었잖아요. 그죠? 자바에서 생각하는 실행문. 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라는 함수가 진짜로 만들어진 거고 실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자, A를 호출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쵸? 근데 지금 A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함수를 밑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럼 자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변수 선언하지도 않고 쓰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는 잘 됩니다. 왜냐면 이 함수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그 스코프,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아래 순서, 그냥 써져 있는 순서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자바 처음 공부하실 때 변수의
라이프타임과 뭐 스코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 이 자바스크립트 또한 함수, 변수 이런 녀석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스코프 같은 거를 한 번쯤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은 함수라고 하는 스코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수를 실행하는 이 호출문이 위에 오더라도 이 함수가 실제로 존재만 한다면 문제없이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변수 상황. 자, 제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A한테 10이라는 변수를 넣었는데 여기다가 A를 출력을 한다고 하면은 얘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다. 근데 콘솔 로그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얘는 문제없이 출력이 돼요. 이렇게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함수는 좀 다르다 라는 거죠. 이거를 뭐 이렇게 묘사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 자바에서 메인 메서드가 결국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거고 다른 클래스에다가 메서드를 만들어 놨을 때 이 호출되는 거랑 이 녀석 만들어져 있는 거랑 누가 더 먼저인지 우리가 막상 따져보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라는 녀석들은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클래스들도 자리를 잡고 영역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메서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쓸 수 있다의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있어요. 디테일하게 뭐 스태틱 메서드냐 아니냐 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함수를 만들어내는 방식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일단 동작은 똑같이 했죠. 근데 위에 있는 코드랑 아래에 있는 코드가 뭐가 다르냐면 얘는 이제 아마 뭐라고 할 텐데 이거는 잠깐 내려놓고 자, 이 녀석은 나 함수 만들 거야. 함수 이름은 A야. 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얘는 나 변수 만들 거야. 근데 이 변수는 함수를 가지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애초에 얘는 그냥 함수만 만들어낸 거고요. 얘는 함수를 만들어서 어떤 변수가 가지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불러낼 때 쓰는 이름은 변수 이름 A, 함수 이름 A 둘 다 동일하긴 합니다. 동일하긴 한데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얘는 이럴 때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막 이런 거 보여드렸죠. 여기 위에 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안 됐어요. 실제로 에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방금 전에 우리 봤죠. 변수의 값 선언하고 초기화하기 전에 그 변수 쓰려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 근데 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게 함수일 뿐인 거지 결국은 변수예요. 그러니까 초기화가 되기 전에 값이 들어가기 전에 출력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들어내고 나서 그 밑에다가 우리가 실행을 시켜야 동작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불러내는 방식은 똑같아요. 함수 실행문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변수에 들어가 있든 그냥 함수를 만들어 놨든 똑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방식이 또 있는데 자, 이거는 명확하게 함수를 만든다의 개념보다는 이제 이벤트 핸들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쓰려니까 갑자기 조금 헷갈리네요.
그냥 이걸로 일단 보여드릴까요? 근데 on 말고 클릭. 이거 말고 일단 예제로 나오는 거는 지금 온클릭밖에 없으니까 그냥 온클릭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닌데. 아, 온클릭은 좀 별론데.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이거였나? 저도 오랜만에 써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맞았나? 이건 아니고. 아, 이거 어떻게 했을까? 아, 이거는 이따가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것까지만 보여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 한번 제가 찾아본 다음에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하나 예제로 딱 보여드리고 다른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잠깐 쉬는 시간 가질 거고요.